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심정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남은 건 뭘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자, 며칠 사이에 이 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냥 돌이켜보면 박찬호 교수님, 전당원 투표 강하게 밀어붙일 것처럼 하다가 계속적으로 뭔가 얘기가 들면서 결국에는 지선 전에 합당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사건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뭐니 해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인사추천. 예. 이 부분이 소위 언론에 대통령이 경로했다.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그런 표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예. 국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소위 말해서 51대 49처럼 팽팽한 대립 관계는 있었지만 예.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밀어붙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던 세력의 어떤 그 변호인 이력을 가지신 분을 예. 추천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그 후폭풍의 영향이 결국은 이 합당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굉장히 심한 단어들을 동원했었죠. 영상을 저희가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정입니다. 공동행사 시작이 앞서 사전 영상. 정청래가 오늘 안경인지 아시죠? 오늘 조용히 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공연이 싫어하는 놈이 어딨어? 선생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저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강선필 부대변인, 이 19일 걸렸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남은 건 무엇이냐? 판청, 그러니까 개파 갈등 부각됐었고 친명계 이거 다시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남은 건 뭐라고 보시죠? 남은 건 이제 손잡고 지방선거 승리하는 거죠. 오늘 아침처럼. 네. 아니 저는 뭐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예. 제목이 정청래 100기 뭐 이런 거 썼더라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100기를 든 게 아니라 용기를 냈다고 봐요. 이게 민주당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치열하게 서로 간의 갈등을 가지고 예. 싸우지만 이게 갈등으로 끝나지 우리는 내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설득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 잡았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당대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다시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어쨌든 금도를 넘어서지 않고 여기서 정지를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간에는 뭐 정청래, 조국, 김어준이 벌써부터 후임 대통령을 세우려고 한다. 뭐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얼마나 이런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예. 우리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주식회사 친명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지도 않고 당무 개입 안 해도 그게 저희 여당과 민주당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한때는 저도 걱정스러웠던 것이
합당을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격한 말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도 사실 방송의 댓글들을 보면 맞다, 합당을 해야 된다, 뭐 합당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보다는 예. 왜 당신들 대통령 힘들게 하냐, 외롭게 하냐, 대통령 일하는데 왜 뒷받침 못하냐 이런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양쪽이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줬다고 생각하고 또 조국 대표도 말을 했잖아요. 13일까지 얘기하면서 플러스 선거연대. 네. 이게 이제 선거연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그럼 완전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이제는 표면적으로 예. 나오기는 어렵죠. 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껏 지금 화해하고 지금 대통령 뒷받침하자는 분위기에 또 찬물 끼얹는 거냐? 예. 라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럼 박찬대 의원이 사실 당대표 경선 같이 경쟁했었고 네네. 출판 기념회 아까 이제 그 야유를 받은 데가 그 출판 기념회 자리인데 네. 찾아간 것도 그런 행보의 일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요. 간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딱 가잖아요. 예. 그럼 아무리 박찬대 의원을 응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그 어떤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서운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박찬대 의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그러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판을 뒤집는 듯한 발언 안 나왔었고 오늘은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산된 이후에 조국 대표에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조국 대표로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가 로또 사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당첨되면 뭐 할까? 그렇죠. 기대하죠.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양당 대표의 합당 선언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에서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 조국 대표의 그런 어떤 자력갱생,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자적인 정치 또는 향후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현실을 갖다가 좀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기 세력화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큰 틀에서 본인이 뭘 할 것인가. 본인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갈 거냐 또는 아니면 뭐 재보궐선거에 나갈 거냐 뭐 이런 이제 선택의 여지로서 소위 지지층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네.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대거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즉 소위 말해서 선거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선거연대 수도권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쉽겠지만 상대적으로 호남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호남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죠.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호남에서의 어떤 승부전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전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또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에 우호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동시에 나간다? 민주당 후보라? 부담스럽죠. 졌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원내에 들어오든 예. 아니면 광역단체장에 나가든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건지 이 네. 두 가지가 숙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고 나서 뭐 여쭤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합당 막 하고 싶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는 하고 싶었지만 조국 혁신당의 현역들은 대부분이 저는 하기 싫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조국 대표는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 12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넘어와가지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겨뤄야 되거든요.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민주당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조국 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두 가지의 저는 연대가 가능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PK나 TK 같은 데서 3인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그리고 국민의힘 1명 이렇게 3인으로 이 정도의 당선을 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하고 또 뭐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으로 경쟁력 있는 저희 민주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보궐선거가 나고 조국 대표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그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선거 결과를 만들고 나서 선거 이후에 또 합당을 하는 것도 저는 다음 지도부가 한번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하더라고요. 이거 뭐 당의 뭐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오늘이 조국 혁신당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조금씩 떨어진다는 분석이거든요. 사실 지난 19일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체면만 구긴 거는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그 일성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 받아들인다. 그래 합당 나중에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온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과연 언제까지 그 속값이 유지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본인 코가 석자예요. 본인이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를 맡고는 있지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본인의 그 개인 1인 정당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원내 의원이 아닌 이상 본인의 정치적 미래 개척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을 텐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원내에 등원하지 못하면 그거 다 물거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체면은 구겼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니 내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에 민주당은 공천 말아달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냈다고 보고 또 모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워낙 미략이 많다고 하니까 그 미략이 지금 이루어져서 사실상 뭐 완성됐을지도. 예, 아름다운 뭐 선거연대라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역시 진보 진영에도 여러 대표적인 유튜버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가 대표적인데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좀 힘을 실어줬죠.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혼자서 합당을 결정 못합니다. 결국은 당원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당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진영에서 김어준 씨의 파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된 걸 몰랐던 거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또 새롭게 들어온 당원들이 많아요. 예. 이번 대선 때 또 새롭게 들어온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 당원들은 정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갖고 있는 친문, 친조에 대한 생각하고 달라요. 그걸 간과한 거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야 됩니다. 예. 두 사람이 움직여도 안 쏠리잖아요. 저 얘기를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예전 같으면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가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안 됐다. 그러면 영향력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동혁 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언제나 옳은 말, 바른 말, 정의로운 말 하면은 저는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옳은 말, 바른 말,
고운 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하자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합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예.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지금은 합당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가운데 있는 당원과 지지층과 국민들이 들어보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고 뭐 이후에 중후반으로 가면 또 영향력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김어준 씨나 이런 진보주의 유튜브의 영향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앞서 이제 고성국 씨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런 그 고성국 TV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분들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선 국면,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 TV 대선 토론 때도 그랬고 대선 주자들이 당내의 지지층을 갖다 획득하는 작업이 당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 과거에는 그것이 공중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거시 언론이었는데 이제는 강성 지지층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대표적인 빅마우스 유튜버들이 있는 곳이 경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예. 저는 뭐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음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들의 영향력이 또 다시 커집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만약에 당원 여론조사나 예. 당원 찬반 투표까지 갔으면 적극적인 층이 투표하잖아요. 적극적인 층이 여론조사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의총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의총선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영향 얘기가 안 나온 거고 또 인사 문제라든지 또 정책 문제 이거는 국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되는 이런 그 빅마우스들 유튜버들과 예. 그 때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원 투표까지 가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 또 여기에는 또 지난 그 미국 투자법 대미 투자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쪽에 있던 변호인 출신의 인사 추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기는 뭐 고성국 김어준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면이 아닌 거죠. 왜? 여기에는 당원들의 여론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계몽령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많은 중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과의 합당 또는 대미투자법 어떻게 할 건지를 바라보는 중도층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하나를 가지고 강성 유튜버들 또는 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줄었다 늘었다 이거 평가할 되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 이 대목은 어때요? 뭐 합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춘철 변호사를 이제 특검으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해도 되는 인사였다. 청와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에서 걸러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당에서 특검을 추천을 하면 민정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민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 프레임도 좀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그러니까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악연이 있는 그런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예.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과거에 변호를 했던 김성태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 바뀌고 말 바뀌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변호했다는 것이 과연 특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저는 이런 데서 지적이 들어가야지. 예.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뭐 엮여 있는 사건의 변호인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사람을 변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뭐 오차라든가 허점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더 좋잖아요. 예. 100점짜리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민정만 장관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이성윤 의원이 추천을 했으면
최소한으로 당의 법률가라든가 아니면 법사위원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비공개가 됐든지 간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전줄천 변호사에 대한 특검 추천은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 전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만난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영술 대표 그동안에 장도혁 대표 영수회담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세 명이 만나는 회담이거든요. 이것도 괜찮다고 본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단둘이 만나기 싫으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 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정청래 대표한테 할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잘못들. 그러니까 장도혁 이제 대표가? 아니죠. 그 대통령이 봤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나름의 이제 반란들을 계속 꾀했단 말이죠,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불러야 해서 이제 또 도닥여줄 그 토닥토닥 해줄 그러한 이유도 있고 네. 장동혁 대표는 따로 1대1로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뭐 세 명이서 만나자는 건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라는 말을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하겠다. 그리고 직언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족스럽겠습니까?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나누는 건데 뭐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하니 그거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니까 그 의지인 거죠. 그러면 세 분이 만나기 전후 시간대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을 배분하고 네. 해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은 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항상 1대1 그 만남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내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특이한 점이 의제 제한이 없어요.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거는 진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영수회담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 효과성이 있을 그렇죠. 때 그때 네, 한다고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타이밍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내분이 있었고 네. 민주당에서도 합당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정리되자마자 지금 여야 대표를 부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보면은 자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국을 주도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요? 국민들에게 예.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는 미국이 다시 관세 25%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예. 대미투자법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누굴 만나거나 뭘 하게 되면 지금 당내 내분 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누구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반면에 이제 큰 갈래는 쳐졌으니 이제 좀 급한 일 다 끝났죠. 이제 우리 나란 일 합시다. 그래서 대미투자법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예. 그리고 설 민심 앞두고 설 명절에 앞두고 국민들에게 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의제 제한 없이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오. 나도 예.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저는 내일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 조금 예. 덧붙이고 싶은데 저는 뭐 탁월한 정무적 감각이 아니라 저는 정무적 만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막말적 워딩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거든요. 국민을 향해서 막이라고 하고 경제인 단체 가지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든 뭐든 간에 맞짱 토론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 것이지 네. 그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설 밥상에 그리고 민생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다면 진작에 한미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불러야지 이 당의 상황을 언제부터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의 이러한 어법 이런 것들이 먹힌다라고 저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3자회담을 합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하기로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 응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세 사람 모두 다 얻을 게 있는 점심자리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거죠. 만나겠죠. 대통령은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국정 운영하는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안 해줘갖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하고 속도로 있죠. 해갖고는 따라가기 어렵다. 계속해서 국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대표 만나서 이 얘기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거 좋습니다. 근데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 법안 처리 이런 거 뭐 또 대미 투자법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 불과 뭐 10여일 전에 마친 거예요. 예.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특검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특검과 관련해서 하나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그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관련해서는 내일 만나게 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국회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강선필 부대변인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대통령이 자신감 있으면 죄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감 있는 것도 죄예요, 저기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때 야당 대표 무시하고 몇 년 동안 안 만나줬던 것을 반면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우해주고 수시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난 다음에 혹시 합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또 따로 독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야당 대표도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기회를 당연히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막 흠집 내려고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야당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작정 근거 없이 국민의 호응도 안 되는 그런 막 흠집 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빗바른다고 봐요. 내일 한번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날지. 또 하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하나의 말을 첨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뜻을 얘기할 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 특검 추천 관련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경로라는 표현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원래 경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선필 부대변인 이 강훈식 실장 얘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속뜻이 뭐냐면 최근에 합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해야 하면 안 되는지 합당해야 되는 사람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네. 대통령이 합당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겨버리니까 이게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논란일 수 있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 경제 살리기라든가 민생 살리기 외교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이 조급하다,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레임덕 온다. 이런 시선이 다른 곳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치권, 국회는 사실 정쟁의 장입니다. 하지만 예. 정쟁을 하더라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니까 어떤 그림이 어떤 영상이 연출되고 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